나만 알고 싶은 영어 유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역시 독해로 만나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검정고 시험을 딱 받아봤을 때 어휘 문제, 그리고 문법 문제, 그 다음 생활영어랑 독해 문제가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말이죠. 그만큼 독해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해를 잘 하려면 어휘를 많이 알면 알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검정고시에 진짜 많이 나오는 그런 어휘들 위주로 암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어휘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대신 외워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만큼 여러분들 스스로 암기를 계속 쭉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그 직전까지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휘를 알면 아무래도 글을 읽을 때 모르는 게 없으니까 막힘없이 술술술술 잘 읽을 수 있을 테니까 도움이 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 또 문법적인 것을 잘 잡고 있으면 글에는, 문장에는 이 문법이 숨겨져 있기에 문법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문법 배웠던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바르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빠르고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어휘를 많이 알면 알수록 유리하고 문법도 똑바로 제대로 꽉 잡고 있으면 글을 잘 읽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냥 해석을 해서 써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풀고 그에 대한 정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검정고시에서 자주 또 독해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을 지난 시간에 공개를 했고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이어서 공개를 하겠다. 바로 이 얘기죠.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글의 흐름을 파악하기 그리고 의미 추론하기에 관련된 것들 만나보고자 하는데요. 글의 흐름 파악하기에 관련된 문제 유형 무엇이 있냐면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 문장 삽입, 글 뒤에 이어질 내용 찾기, 심경 분위기 파악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추론하기 같은 경우에는요, 빈칸 추론, 지칭 추론이 있는데 하나하나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우선 먼저 글의 흐름 파악하기에 관련된 것들부터 만나볼까요? 자,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부터 가보도록 할 건데 여기 써놓은 그대로예요. 흐름상 이거 관련 없잖아. 무관한 그런 문장을 찾는 문제입니다. 글의 주제를 중심으로 흐름에서 벗어난 문장을 찾아주는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글의 내용이 보통 되게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굉장히 일관성 있게 쓰이고 있나 그거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이 문장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싶은 그런 문장이 있거든요. 그 문장을 콕 찍어주면 되는 건데 글의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자, 글의 첫 문장을 보시고요. 근데 그 문장에는 선택지 번호가 달려있지 않아요. 자, 이런 문제는 보통 이렇게 주어지면 글이 막 이렇게 이어질 거 아니에요. 글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글이 이렇게 있을 텐데 어떤 식이냐면 여기는 이제 번호가 없고 보통 1, 2, 3, 4 자, 가령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문장, 이 문장이겠죠. 그렇죠? 이 문장을 여러분들은 아주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첫 번째, 1, 2, 3, 4라고 하는 이 선택지가 쓰여져 있지 않은 이 문장은 대부분 뭐냐면 주제문이에요. 지난 시간 저랑 같이 열공했다면 또 알 수 있습니다. 머리두라고 해서 제가 이 머리두 얘기를 하면서 두 갈씩 보통 이게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두 갈씩 머리두를 써서 글의 첫 번째 문장 있죠? 이 문장이 되게 보통 주제문일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 글의 주제 찾기 할 때 특히나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은 눈을 진짜 크게 뜨고 큰 눈으로 잘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죠. 대부분 100%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것들이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문으로 많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눈여겨서 봅시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건데, 이렇게 글의 첫 문장, 즉 선택지 번호가 달려있지 않은 이 부분이 대개는 주제문이다. 지난 시간 이어서 한 번 더 터치를 해드린 거고요. 이 문장을 잘 보시고 쭉쭉쭉쭉 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읽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싶은 그런 주제랑 관련이 없는 그런 문장을 여러분들은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된다. 바로 이 얘기인데요. 이건 역시 실제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거를 직접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겠죠. 2018년 2회 17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어울리지 않는 문장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이 문장? 이 문장이 여기 지금 왜 나온 거지? 싶은 그거를 우리는 딱 골라주면 된다. 이건데요.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흐름으로 보아 어울리지 않는 흐름에 무관한 문장을 찾을 때 특히 어디를 주목해서 보시라고 했죠? 그렇죠? 선택지가 없는 바로 첫 번째 문장을 특히나 큰 눈으로, 그죠? 눈을 크게 뜨고가 맞네요. 눈이 다 크진 않으니까 눈을 크게 뜨고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문일 확률이 높아서 그렇다. 그죠? 지난 시간 내용까지 다 연계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I'm a member 이라고 해서 자, 주어인 I am 이거예요. 줄여서 I'm, 그죠? I'm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멤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의 멤버냐면 of 뒤에 나오는 거 보시면 되죠. 무비 메이커 클럽의 멤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문장 예를 잘 보고 이거 무비 메이커 클럽과 클럽의 멤버랑 전혀 관련이 없는 무관한 문장을 콕 찍어보면 되는 건데, 그 흐름을 잘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죠. 첫 번째 봤더니 어떻습니까? 1번 문장 we make, 우리는 만든대요. 뭘 만드냐면 영화를 만들어요. 그쵸? 근데 영화를 뭘로 만드냐면 우리가 흔히 디카라고 하는 디지털 카메라나 혹은 무엇으로 만드냐면 휴대전화를 가지고 만든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럼 1번 문장은 어때요? Movie Maker Club이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죠? 그쵸? 이거 어색해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동그라미 그릴게요. 근데 2번 보세요. My favorite food is pizza라고 해서 제 얘기기도 한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야.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지? 그쵸? 피자? 피자가 지금 여기서 왜 나와? 되게 어색하죠. 무비메이커 클럽이랑 전혀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흐름을 진짜 딱 깨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싶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정답 2번 고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이왕 공부하는 김에 3번, 4번 문장 한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역시 확인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이죠. 뭐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actor, 배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카메라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디렉터, 감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클럽에서. 3번 문장은 무비메이커 클럽이랑 관련이 아주 깊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나온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매주 금요일날 말이죠. 우리는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시네마데이를 갔는데요. 결국 영화에 관련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것도 동그라미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날 우리는 봅니다 라고 하죠. 영화를 봅니다 인데요. 어떤 영화냐면 we made 라고 해서 우리가 만든 영화를 본다 라는 뜻,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쭉 살펴본 결과 2번, 이것만 빼면 글의 흐름이 굉장히 무척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에 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17번 이렇게 같이 풀어봤습니다. 2018년 2회 17번으로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 함께 하셨고요. 이제 또 이어서 문장 삽입 가보도록 할 건데, 뭔가 삽입한다는 거는 그 자리에다가 넣는다는 거잖아요. 끼워 넣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봐서 주어진 문장이 있는데 이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적절할지 그 위치를 찾아주는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개 이런 글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전개되는 글이 있고요. 아니면요,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술되는 글에서도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문장을 하나 딱 주어줍니다. 뭐 하나를 딱 주어놓고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은 어디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를 받아보면 어떠한 보기처럼 마치 여기에 문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박스 속에 있는 이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은 어디냐라고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쭉 같이 보시면서 여기 박스 속에 있는 이 문장이 여기 있는 이 문장이 1, 2, 3, 4 이 중에서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적절한가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문장에서 단서가 될 만한 대명사라든지 접속사라든지 이런 게 보이면 집중해 주시고요. 문장의 앞, 뒤를 보시면서 그 앞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지 예측을 하면서 읽어보시고요. 또 중요한 건 이 문장을 가령 여기 3번 자리에다 넣었다라고 할 때 진짜 얘를 3번 자리에 넣어본 다음에 말 그대로 삽입해 본 다음에 이게 문장과 문장 사이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죠? 이거를 꼭 여러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어떤 식으로 풀어야 정답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역시 직접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빨라질 것 같은데요. 2019년 1회 21번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글의 흐름으로 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주어진 문장이 이거예요. 자, 얘가 주어진 문장이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면서 이것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디 들어가는 게 적절할까를 우리가 골라주면 되는데 주어진 문장부터 분석을 해보시자면 but,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나, 하지만 she's sick, 아파요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these days, 요즘이라고 해서 그러나 라고 나온 이 but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1, 2, 3, 4 중에 어디 들어가는 게 적절할까를 저와 여러분이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this is my dog Pinky 라고 해서 자, 동격의 컴마 보이는데요. 얘는 나의 강아지 핑키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갑자기 그러나 넣을 거예요. 강아지 소개하고 그러나 이거 좀 어색해요. 그쵸? when 뭐뭐 할 때라고 가시면 되는데요. When I first got her 이라고 해서 내가 첫 번째로 그녀를 즉 멍멍이 핑키를 뭐 데려왔을 때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요. 그녀는요. 핑키는요. 어땠다고 합니까? healthy, 건강했다 라고 나오죠. 그쵸? 얘가 어땠다고? healthy했대. healthy했다는 게 뭔데? 건강했다는 거야. 멍멍이가 아주 건강했다 라고 나오고요. and 그리고 또 어때요? active 라고 해서 활발했다, 활동적이었다 라고 얘기 나옵니다. 강아지가 건강하고 활동적이었습니다. but 그러나 하지만 여기 3번 자리에 들어가기 딱 적절하네요. 바로 이 문장 말이죠. 근데 그 멍멍이가 건강하고 막 그렇게 활발하고 활동적이었던 이 멍멍이가 어떻다? sick, 아파요, 아파. 반전이죠, 반전. 그죠? 요즘에는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she doesn't 원하지 않는데요. to eat or play 라고 해서
먹는 것도 안 하고, 그죠? 먹고 싶어 하지도 않고, 플레이, 막 강아지가 활발하게 놀아야 하잖아요. 근데 놀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문장 삽입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문장을 진짜 여기 3번에다 쏙 삽입, 말 그대로 넣어본 다음에 진짜 흐름이 정말 자연스러운가를 확인시켜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럽나요? 정답이니까요. 정답 3번입니다. 자, 이렇게 문장 삽입 보셨고요. 이제 글 뒤에 이어질 내용 찾기 또 가보도록 할 건데요. 주어진 글에 이어질 내용을, 그죠? 이어질 내용을 찾는 그런 문제인데요, 여러분. 특히 글의 마지막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글이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글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뒷부분에 뭐라고 어떻게 이어지는 게 적절한가를 물어보는 것이기에 특히나 이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합니다. 왜? 얘 뒤에 이어질 내용이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쵸? 그렇게 이어지는지 보시고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좀 능동적인 사람이 돼서 나라면 이렇게 뒤에 이야기를 써야지, 내가 글쓴이라면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뭐가 이어지는 게 가장 적절할까를 잘 골라주시면 된다. 바로 이 얘기인데요. 이것도 직접 확인해 보자고요. 2020년 2회 24번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 문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음 글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죠. 글을 쭉 보면서 여기가 특히 마지막 문장이에요. When you blah blah로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문장을 잘 보면서 여기에 그럼 뭐가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겠구나를 선택해 주시면 된다. 이 얘기인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나와 있는데 이거 문법적인 요소로 제가 다 잡아드렸던 건데 뭐뭐들이 있다라는 뜻 의미라고 했죠. 뒤에 나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A lot of mountains라고 해서 많은 산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는 산이 많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like, 좋아합니다 라고 나오죠. 자, 많은 사람들이 뭘 하는 걸 좋아하냐면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즉 등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등산하는 걸 좋아합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산의 탑이라고 하면 이 산의 여기 꼭대기 정상이라고, 자, 깃발 하나 꽂아볼까요? 여기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However, 그러나,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산에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 즉 등산을 하는 건 can be dangerous. 어떨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dangerous. 위험한이죠. 근데 위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when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주어가 동사할 때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당신이, 여러분이 올라갈 때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막 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별의별 산들이 다 있을 텐데 이러한 산들을 어떻게 할 때, 올라갈 때 이거예요. 마지막 문장을 특히 주의 깊게 봐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 눈 크게 뜨고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어떻다? 당신은, 여러분은 말이죠. 뭐뭐 할 필요가 있다. follow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건데요. follow, 따르다 라는 뜻, 의미로 쓰이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무얼? These safety rules 라고 해서 safety가 뭐예요? 안전. 자, 룰은 뭐라고 배웠죠? 뭐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나요? 규칙, 그죠? 안전 규칙, 안전 수칙들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글 뒤에 여러분들이 쓴다면 뭐라고 쓸 거예요? 네, 안전수칙들을 쓰겠죠. 뭐 첫 번째 이런 안전수칙, 두 번째 이런 안전수칙을 잘 따라야 한다, 지켜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가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산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 4번을 정답으로 고르셔야죠. 세계의 높은 산, 등산하기 좋은 산, 산 정상에 오르는 이유는 여기 적절하지 않답니다. 되셨죠? 정답 4번이요. 네, 글 뒤에 이어질 내용 찾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마지막 문장을 더 잘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요. 이제 또 심경 분위기 파악하기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의 상황을 잘 보시면서
글을 쓴 사람 아니면 글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의 마음이 어떤가, 혹은 이 글은 도대체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인가를 잘 파악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부 내용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글 전체를 여러분들이 훑어보시면서 글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글 속에 나타나 있는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해요. 글쓴이 아니면 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마음이 어떠한가, 심경이 어떠한가, 그리고 또 글의 분위기는 뭐랑 되게 관련이 깊냐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면 마음이 되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뭐 요즘에는 진짜 반려견이라고 해서 막 나의 가족처럼 생각하는데 잃어버렸어. 그럼 당연히 그 분위기 좋지 않겠죠, 그렇죠? 슬프고 우울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글쓴이에서 처한 상황,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시험을 막 며칠 앞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nervous, 뭔가 막 긴장된 그런 마음가짐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걸 잘 보시면 아, 이 글의 분위기는 이렇구나, 이 글쓴이는 이런 마음가짐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얘기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2015년 1회 17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글쓴이의 심경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슬픔, 외로움, 당황함, 행복함 중에서 무엇인가, 이 정답을 딱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족은 went camping, 캠핑에 갔습니다 라고 캠핑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sang songs together, 같이 노래를 불렀고요. and 그리고 또 뭘 했냐면 saw, 봤습니다. many stars in the sky 라고 해서 하늘에 진짜 노래도 있잖아요. 별빛이 내린다 샤랄라, 아시죠? 자, 이렇게 막 진짜 많은 이런 별들을 봤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t was, 자, 뭐뭐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wonderful night이었대요. 아주 훌륭한 멋진 그런 밤이었다 라고 하면서 I was, 나는 어땠다고 합니까? Very happy, 굉장히 뭐했다, 행복했다 라고 그냥 대놓고 자신의 마음은 어떠한가 라는 걸 표현을 합니다. Very happy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happy 라고 하는 이 단어만 알면 아, 행복하구나 라고 진짜 다른 거 헷갈릴 거 없이 정답을 고르실 수 있는 거죠. 네, 정답 4번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여러분과 함께 글의 흐름 파악하기 관련된 것들 이렇게 쭉 확인해 보셨는데요.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쭉 같이 읽어보면서 어머? 이 문장? 이 문장 이게 여기 왜 나오는 거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싶은 그 문장을 딱 선택해 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이 문장이 1, 2, 3, 4 중에서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시면서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적절할까 넣어주시고 말 그대로 삽입해 보고 이 자리에 정말 들어가 있을 때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보고 자연스럽다면 그것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글 뒤에 이어질 내용 찾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눈을 크게 뜨고 맨 마지막 문장을 더욱더 유심히 보면서 여기 뭐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울까를 보셔야 되고, 심경 분위기 파악하기는 글쓴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보시면서 아, 그럼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러하구나 라는 걸 고르면 된다라고 다 꿀팁들을 제가 아낌없이 남김없이 빈틈없이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요,
의미 추론하기로 가보도록 할 건데 빈칸 추론 그리고 지칭 추론 문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빈칸 추론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살짝 이거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글의 흐름을 보시면서 빈칸에 어떤 연결어가 들어가는 게 적절할까를 보면 되는데요.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역접, 즉 그러나, 하지만, but, however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그다음 막 뭔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 그런 순간이 필요하거든.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이런 게 있죠. 세계에는 되게 유명한 뭐 음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에는 김치가 있고요. 뭐 포르투갈에는 대구 요리가 있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그죠? 예를 들어 한국에는 김치, 불고기, 포르투갈에는 대구 요리 이런 식으로 스페인은 빠에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바로 for example 예를 들어 한국에는 김치, 불고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자리에는 for example 예시의 접속사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죠. 그죠? 누구라고 할까요? 미니가 늦었어요. 자, 그리고 늦게 일어났다는 게 뒤에 나오면 미니가 늦었다. 왜냐하면 늦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게 이어지는 게 적절하겠죠. 그렇기에 이유의 접속사 because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해보면 미니가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늦었다. 학교에 늦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럴 경우 so 그래서 자 그러므로 therefore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글을 쭉 이렇게 뭔가 문장들이 나열된 뒤 in short 짧게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요약하자면 이거다. 요즘에 막 너무 긴 거 싫어해가지고 님 세 줄 요약 좀, 한 줄 요약 좀 뭐 이런 요청 하곤 하시죠? 자, 짧게 요약해보자면 간단히 말해 in short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이 자리에 이게 들어가는 게 적절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드리면서 선택지에서 이 적절한 연결어를 빈칸에 넣어보고 해석을 하시면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 이야기 드립니다. 직접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2018년 1회 20번 문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에 이 네 가지 중에서 뭐가 들어가는 게 적절할까를 찾아주면 되는 그런 건데요. 자, 뭐뭐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양한 축제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라고 하죠. 자, 여러분 다양한 뭐가 있다고 하냐면 축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양한 축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봐봐요. 처음에는 머드 페스티벌이 있대요. 한국에는 머드 페스티벌이 있어요. 이 페스티벌에서 당신은 머드에서 재밌게 놀 수 있고 그 다음 이번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는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A snow festival, 눈 페스티벌이 있대요 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어요? 예를 들어, 그죠? 예를 들어 한국에는 머드 축제가 있고 보령, 예전 대천 거기에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일본에는 눈 축제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딱 적절하죠. 흐름상 그게 들어가는 게 맞죠. 예를 들어 한국에는 이런 축제, 일본에는 이런 축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 빈칸에 들어가기, 이 블랭크에 들어가기 적절한 건 다름 아닌 however가 아니죠. 네, 여러분 잘못 표시했고요. 여기 for example, 예를 들어라고 얘기를 해놓고 손이 짧았네? 왜 여기다 표시를 했을까요? however 그러나가 아니라 for example 1번 이게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는 거. 제가 얘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우개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면 for example, 예를 들어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그죠? 자, 뭐 거기서 사진도 찍고 뭘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핵심만 딱딱 봐도 뭐가 들어갈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양한 축제들이 있다고 하면서 머드 페스티벌 얘기하고 스노우 페스티벌 얘기하고 아하,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음을 두 개를 밝혀서 얘기해주고 있구나. 그죠? 확인 결과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건 단 하나. For example, 예를 들어. 정답은 1번인 거죠. 네, 이렇게 빈칸 연결사 추론 보셨고요.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칭 지시어 추론 가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
대명사가 뭘 가리키고 있는가 그거를 찾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을 찾은 다음에 그 자리에 명사를 넣어보고 해석을 해가지고 문맥이 자연스러운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명사를 대신해서 대명사 쓴다는 거. 가령 자 여러분 이게 펜이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펜 아니고 그냥 그것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있어요? 아 펜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눈치를 챌 수 있기 때문에 펜을 뭐 그것이라든지 이렇게 지칭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그것이라고 막 나와 있다면 펜을 한번 넣어보고 펜이라고 하는 명사를 넣어보고 그게 문맥상 말이 맞는가를 확인해 보면 된다 이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지칭 추론으로 자주 등장하는 건 it, this, that, they, these, those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며 직접 문제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2020년 2회 20번 따끈따끈 신상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밑줄 친 them이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책인지 쿠키인지 자 classes, friends 중에서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같이 골라보면 되는 건데요. 이 명사를 여기 them 자리에다 한번 넣어보고 맞나 틀리나 확인하면 된다는 거 얘기를 드리면서요. 지수가 만들어요. 뭐를?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요. 라고 나오죠. 그쵸? 그녀는요. 지수를 뜻해요. 가끔 이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녀의 쿠키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또 뭐 한다고 하냐면 줍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라고 하는데 지수가 뭘 만들었어요? 쿠키를 만들었어요. 쿠키. 그쵸? 그리고 줘요. 우리한테 뭘 주겠습니까? 만든 쿠키를 주겠죠. 그쵸? 쿠키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적절하니까 쿠키즈를 정말 댐에다가 넣고 맞나 틀리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자 뭔가 이렇게 막 있는 이런 쿠키, 이 쿠키가 들어가는 게 적절한가를 댐 자리에다 넣어보자. 쿠키즈를 넣고 쿠키를 가지고 와가지고 쿠키를 우리한테 준다. 뭐 이거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여기 다른 거 books, classes, friends가 들어갈 게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들 충분히 알기에 2번이 답인 거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나는 먹었어요 라는 거예요. 그녀의 쿠키를 어제 먹었습니다. They was good. 너무나 쿠키가 맛있었다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이 댐 자리엔 다름 아닌 cookies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니까 정답은 2번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의미 추론하기 우리가 같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적절한가? 연결사 혹은 지칭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추론하는 지시어 추론까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빈칸 연결사 추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역접이라든지 예시라든지 그죠? 요약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표현들을 먼저 기억을 해주신 뒤 뭐가 들어가는 게 적절할까 뜻을 안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지칭 추론 같은 경우에는 이 대명사 자리에 명사를 한번 넣어보고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 독해 한 번 더 살펴보았는데요. 글의 흐름 파악하기,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 문장 삽입, 글 뒤에 이어질 내용 찾기, 심경 분위기 파악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 추론하기, 빈칸 추론, 지칭 추론, 어떤 식으로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서 정답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이렇게 또 안내를 해드렸으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정답으로 가시길 바라보면서요.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이렇게 또 독해 수업 마쳐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뭐 끝이지만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아시죠? 제가 준비한 진짜 제가 직접 쓴 그 교재로 준비한 되게 많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기본 강의도 있고요. 또 모의고사 강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강의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정말 큰 도움 받기를 진짜 소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후기 오셔가지고 뭐 기초 특강 들은 어떤 소감 뭐 이런 거 한마디 남겨주시면 더욱더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서 진짜 이 점 잘 모르겠다. 나 근데 여기는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요. 아시죠? Q&A 게시판 오시면 됩니다. 진짜 오면 제가 최대한 그러니까 무슨 뭐 천재지변이 있지 않은 이상 24시간 이내 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냥 저와 여러분 둘만의 어떤 소곤소곤 비밀 대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질문해도 되나? 돼요.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제가 거의 진짜 정말 웬만하면 하루 이내에 답을 드리도록 한다는 거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서요. 그동안 여러분 기초특강 공부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는데요. 진짜 기본기만큼은 튼튼해졌길, 탄탄해졌길 바라보면서 기초특강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